오늘은 지지의 형충회합 작용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평진전과 적천수 모두 공통적으로 원국과 대운에서의 합충의 성립만으로 작용력이 발현된다고 하지는 않고 하위 동차군에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다만 적천수는 기세를 살피는 것으로서 천간과 같이 기의 작용을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원국과 대운에서 합충이 성립하면 발현은 하지만 하위 동차군에 강하게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사회적, 육친적 사건 사고의 발생은 세운이나 월운의 동차군에 발생합니다. 자평진전의 기준에서는 지지는 질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원국과 대운에서 합충이 성립한다고 해서 바로 강한 작용력을 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작용력은 하위 동차군, 원국이면 대운, 대운이면 세운의 동인에 의해서만 발현한다고 봅니다. 사회적, 육친적 사건이나 사고는 세운이나 월운의 동착운에서 나타납니다. 적천수의 기준에서는 지지의 질적 성격은 자평진전과 유사하지만 적천수의 기세론에서는 기세의 강약에 따른 작용력을 분석합니다. 원국과 대운에서 합충이 성립하면 기세의 강약에 따른 작용력은 이미 발현 가능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구체적 작용력은 하위 동차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회적, 육친적 사건 사고는 역시 세운이나 월운의 동차군에서 발현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자평진전은 지지 자체는 질적 성질만 가지고 실제 작용은 하위 동차군에서 성립한다고 보고, 적천수는 지지와 기세를 고려해서 원국 대운에서도 기세의 작용, 기의 작용인 일정한 작용력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강하게 발현하는 실제 작용력은 하위 동차군에서 강화된다고 봅니다. 사회적, 육친적 사건 사고는 모두 세운, 월운에서 발현합니다. 자평진전의 삼합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평진전은 오행의 강약과는 무관합니다. 자평진전은 격국과 용신을 정하는 데 있어 규칙적인 관계를 중시합니다. 삼합을 이루어도 오행 고유의 성질은 상실하지 않고 합반에 의한 작용력 반감만 발생합니다. 삼합 또는 반합을 이루는 왕지가 월지에 있어야만 회직격이 성립합니다. 월지에 생지 또는 묘지가 있는 삼합은 천간에 삼합의 왕지 오행이 강하게 투관되어 있어야만 회직격이 성립하면서 지지에 뿌리를 둔 투관격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월지에 삼합의 인자가 없는 삼합은 왕지 오행이 천간에 투관된 경우가 아니면 삼합의 작용력은 약한 십신으로 작용합니다. 만약에 월지에 삼합의 인자가 없는 삼합의 왕지가 천간에 투관되어 있다면 그 투관된 왕지의 십신은 지지의 삼합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강하게 발현할 수 있습니다. 삼합이 성립하여도 지지의 고유 성질은 유지된다고 봅니다. 적천수의 삼합은 기세에 따른 변화를 보게 됩니다. 적천수는 사주 전체의 기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삼합이 성립하더라도 합에 참여한 오행의 강약을 먼저 따져서 그 변화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삼합의 핵심은
합을 이루는 왕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묘미 삼합의 왕지는 묘목입니다. 왕지의 힘이 강하고 합국이 온전히 갖춰져야만 합이 성립하여 강력한 목국을 이루게 됩니다. 다만 합에 참여한 오행들의 기세가 약하다면 합은 온전히 성립하지 못합니다. 원구 또는 대운에서 삼합이 성립하면 바로 작용력을 가집니다. 기세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천수 삼합 기준은 월지와 무관합니다. 삼합의 성립은 왕지의 강약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신자진 삼합이면 자수가 반드시 왕지로 작용해야 하는데 자수가 강하면 합파가 성립하고 약하면 합파가 불성립합니다. 따라서 월지가 자수가 아니더라도 왕지 자수가 강하면 합파가 삼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천수는 격의 성립보다는 기운의 흐름과 강약을 중시하므로 어디서 왕지가 자리하는가 보다 그것이 실제로 삼합국을 이뤄서 세력을 가지는가를 보게 되고 그 세력을 가지는지의 여부는 삼합의 왕지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립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자평진전은 삼합을 규칙적으로 작용하는 관계로 보는 반면에 적천수는 삼합을 힘의 결집 과정으로 보아서 오행의 강약과 기세를 먼저 살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두 고전이 사주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지지삼합의 성립 시기를 살펴보면 자평진전은 삼합의 성립에 따른 작용 시기는 원국의 성립해도 하위 행운의 동차군에서 작용한다고 봅니다. 자평진전은 지지는 질로서 동인에 의해 작용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반면 적천수는 에너지의 흐름을 살피는 기세의 흐름으로 천관과 지지 모두를 기세의 흐름과 강약으로 보기에 원국과 대운, 세운에서 성립하면 바로 상호작용한다고 봅니다. 적천수도 강한 작용력은 하위 동차군에 강하게 발현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지지충을 살펴보면 지지충이 원국에 성립되어 있을 때 기세 분석의 요소로 판단합니다. 원국에 충이 있다면 그 자체가 기세의 힘의 강약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바로 작용합니다. 즉 원국 구조 분석 단계에서 이미 왕신발이나 쇠자발 여부가 판정됩니다. 이때는 심리적 경향이나 성격적 불안정, 에너지 분포의 불균형 등은 드러나고 아직 사건 사고의 실체적인 작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건 사고는 동차군에서 구체화된다고 봅니다. 충이 사회적, 육친적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은 운이 들어와야 현실화됩니다. 대운에서 충이 성립한다면 세운 이하의 동착시에 구체화되고 세운에서 충이 성립한다면 월운이나 일운에서 동인시 구체화됩니다. 따라서 기흉, 사건, 사고는 반드시 동차군이 와야만 현실 사건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자평진전과 적천수 모두 사회적, 육친적 사건, 사고의 발현은 세운과 월운의 동차군에 발현합니다. 자평진전의 지지충은 주체와 객체의 작용으로 봅니다. 자평진전은 행운을 주체로 원국에 있는 오행을 객체로 보아서 주체가 객체를 충하여 움직이게 한다는 논리를 취합니다. 이는 운이 사주에
영향을 미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장 간의 작용을 살펴보면 충이 성립하면 충하는 두 지지의 봉기와 중기 간에 서로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충을 당하는 지장 간의 기운이 흔들리고 손상되는 것입니다. 주체 지지의 봉기와 객체 지지의 봉기가 충을 하게 되고 주체 지지의 중기와 객체 지지의 중기가 충을 하게 됩니다. 봉기와 중기가 충을 하거나 여기와 봉기가 충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 중기와 봉기 여기의 충은 자평진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지가 자수이고 행운에서 오화가 온다면 주체인 오화의 지장간 정화가 객체인 자수의 지장간 계수를 극하게 되고, 이때 정화와 계수의 강약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극을 당하는 계수 자체의 사주에서의 강약을 살펴서 계수가 왕신발되거나 쇠자발되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왕신발과 쇠자발은 충을 당한 지지의 기세가 강하면 왕신발하게 되고 기세가 약하면 본래의 기운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원국에 있는 오행의 지장간이 충을 받게 되고 그 충을 받는 지장간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왕신발과 쇠자발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반면 적천수의 지지충은 상호작용으로 봅니다. 적천수는 주체와 객체의 구분을 두지 않고 행운이 오면 행운과 원국에 있는 두 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세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사주 전체의 기세를 중시하는 적천수의 관점과 일치합니다. 충은 양쪽 지지가 품고 있는 오행 전체의 지장간이 상호작용한다고 봅니다. 조건은 봉기와 봉기의 충은 물론이고 봉기와 중기, 봉기와 여기, 중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까지 모두 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지 속에 들어있는 모든 천간이 실질적으로 서로 충할 수 있는 작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적천수에서는 충의 해석이 훨씬 다양해지고 어느 지장간이 실제로 힘을 가지는가를 기세의 왕세에 따라 판정하게 됩니다. 왕신발과 쇠자발을 적천수는 왕신발과 쇠자발이 충에 참여한 두 지지 지장간 모두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즉 충을 통해 기세가 강한 쪽은 그 기운이 더 명확해지고 약한 쪽은 기운이 상실되는 현상이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납니다. 자평진전은 봉기끼리 충을 하고 주체가 객체를 동인시켜서 객체의 지장간이 왕신발, 쇠자발 하지만 적천수는 봉기끼리, 봉기, 중기끼리 충할 수 있는 작용이 모두 일어나서 그 충하는 작용들의 왕세에 따라서 왕신발과 쇠자발이 모두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지의 작용 중에 지지육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평진전의 입장은 지지의 합반을 불인정합니다. 지지는 질로서 고유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지지는 본래 정하는 것으로 천간과 달리 합반으로는 기운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합파가 성립한 데면 천간에 합파오행이 투관되어 있고 육합이 성립한 데면 비로소 합파오행으로 전환되고 합파오행으로 전환될 때 지지고유의 성질은 합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파가 불성립한다면 본래의 지장간 오행기능은 유지된다고 봅니다. 이런 지지의 육합은 단순히 붙어 있음일 뿐 묶여서 기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충을 해소하는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반면 적천수의 입장은 지지합반을 인정합니다. 기의 작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합파가 안 되더라도 본래 오행이 기운을 잃어 작용력이 상실 또는 약화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적천수 계열은 합을 발생하면 바로 묶임으로 봐서 합파 불성립 시에도 합반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적천수는 동인이 없어도 바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자평진전은 합반은 불인정합니다. 질로 봐서 합파가 없으면 기능을 유지한다고 보고, 적천수는 기의 작용으로 봐서 합반을 인정합니다. 합파가 없어도 기능을 상실한다고 봅니다. 즉 같은 육합을 두고도 격국과 기세론이 정반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육합에 의한 지지오행 기반은 합파 성립 시 세운 또는 월운의 동차군에 발현합니다. 자평진전의 육합 해석을 보면 합하는 오행의 합파 오행이 천간에 투관되어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합을 극하는 세력이 있으면 불합 처리됩니다. 자축 합의 경우 토를 극하는 목이 천간이나 지지에 있으면 불합하고, 토를 극하는 칠살도 마찬가지로 합파하려는 오행을 강하게 극하면 불합합니다. 합파하지 못하면 단순한 합으로 충을 해소하는 기능만 지지 오행을 기능을 유지하면서 가지게 됩니다. 자평진전은 합파의 성립 여부가 격국용신의 논리에 직접 연결되므로 합파가 극을 받아 무너질 경우 애초에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천수의 육합은 합 자체는 항상 성립합니다. 즉 합이 되면 본래 오행은 합반되어 기운이 약화됩니다. 합파까지는 못 가더라도 합은 이미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칠살이 있어도 합은 성립합니다. 다만 합파로 전환되지 못하고 묶여서 제 기운을 상실하는 상태, 합반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칠살이 있어도 불합이라 하지 않고 합은 했으나 합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평진전은 육합의 합파에 동착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착운이라는 것은 사주 원국에서 합파될 오행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합파될 오행의 기운이 들어와 합파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평진전은 합파가 되려면 반드시 대운이나 세운에서 해당 오행의 기운이 투출해야 비로소 합파가 온전하게 성립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원국에서의 합의 작용만 일어나고 동착운이 와야만 비로소 합파가 되어 본래 오행의 기능이 사라지는 것으로 봅니다. 적천수는 원국이나 대운에서 합파의 조건이 갖춰지면 바로 합파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즉시 성립하는 적천수는 사주 원국 자체에 합파될 오행이 강하게 존재하거나 대운에서 해당 오행의 기운이 들어와 합파 조건이 충족되면 바로 합파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적천수는 오행의 기를 중시하므로 지지의 합 또한 기의 흐름에 따라 즉각적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동착운이라는 별도의 개념 없이 원국이나 대운에서 합파될 오행이 있으면 본래 지지의 기능이 바로 상실되고 합파된 새로운 오행의 기능이 발현된다고 봅니다. 요약하자면 자평진전은 합파의 월지나 대운의 투출 등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반면 적천수는 오행의 기세가 충족되면 즉시 합파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두 고전의 이론적 격국론과 오행 기세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